잔소리 조금 했습니다. 네. 너나 잘해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사회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을 몇 가지 좀 봅니다. 그 양가로 4번부터 쭉 나와 있죠. 자, 동그라미 1번에 니은 담합행위. 건설회사 입찰하는 ABC 회사가 이번에는 A, D가 제일 높게 써. 다음번엔 B가 높게 쓰고 다음번엔 C가 높게 쓰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담합행위라고 합니다. 경쟁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반사의 질서행위로 봅니다. 오른쪽 디귿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이중매매 이건 따로 볼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다 반사의 질서행위는 무효겠죠. 다만 그 관련 판례 중에서 2번 부첩관계의 단절을 정지조건을 한 위로금계약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냐면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끝내면은 얼마를 주겠다 이거예요. 끝내면은 얼마를 주겠다. 끝내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거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 그래요. 아니다. 3번, 4번, 5번 이런 것들 조심하시면 되고 읽어보시면 다 이게 반사의 질서가 돼요. 자, 밑에 관련 판례를 봅니다. 이 관련 판례 단독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우리는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들을 몇 가지 판례 사안들을 보고 있습니다. 맨 밑에 판례 갑이 을로부터 도박 자금을 빌렸어요. 이거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죠. 그렇죠? 갚을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봅니다. 불법 어린급여가. 근데 갑이 갚았어요. 갚았는데 어떻게 갚았냐면 아파트에 대한 처분 권한을 도박 채권자에게 줬어요. 그래서 네가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도박 자금 변제에 충당해라. 도박 채권자, 도박 채무자죠. 이 도박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팔으라고 권한을 주고 판 돈으로 도박 채무 변제에 충당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팔았어요, 병한테. 요 대금이 나오죠? 그렇죠? 요걸 뭐에 충당하기로? 도박 채무 변제. 요렇게 갖고 와서 약정을 했어요. 자, 이때 우리 판례는요.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파트 산 사람이죠. 얘는 보호를 받아야 되죠. 그러려면 이거는 유효해야 돼요. 이게 무효라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될 거예요. 유효해요. 그럼 이 처분 권한을 준 거 이것도 유효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에게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주고 그 도박 채권자가 그 권한에 터잡아 처분하는 행위. 이건 반사의 질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반사의 질서냐? 요거하고 요게 반사의 질서이다. 이렇게 됩니다. 요 두 가지가 반사의 질서이다. 이렇게 되겠죠? 나눠서 머릿속에 좀 넣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39페이지 맨 밑에 있는 대법원 판례죠. 밑줄이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 을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처분한 행위도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제3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그렇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한 장 넘겨봅니다. 동기불법이 나왔네요. 양가로의 동그라미 1번, 2번. 그 다음에 관련 판례가 있어요. 반사의 질서가 아닌 거. 반사의 질서가 아닌 거. 1번 세금 회피 목적. 2번도 역시 세금 회피 목적의 행위. 3번 강제 집행을 면하는 목적으로 명의 신탁하는 행위. 이런 거 다 반사의 질서가 아니라 그럽니다.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번, 4번에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이렇게 시작이 되면 이건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 이렇게 키워드로 골라내실 수 있으면 돼요. 특히 4번은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반사의 질서가 아니에요. 아니지만 무효입니다. 108조 허위 표시에 해당돼서 무효입니다. 반사의 질서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5번, 6번은요.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반사의 질서예요. 그런데 이 조성된 비자금을 은행에 갖다 예금을 해. 이 은행에 예금하는 것을 소극적 임치는 보관을 말합니다. 이 비자금을 조성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소극적으로 은행에 갖다 맡겨. 이거 자체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라 그럽니다. 6번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돈을 주고 샀어요. 이건 반사의 질서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주지로 임명해. 이 주지로 임명한 행위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 그래요.
7번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하면서 그 경비를 회사가 부담합니다. 대신 이 사람이 귀국해서 일정 기간 회사에 근무하도록 약정을 했어요. 이건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7가지 반사의 질서가 아닌 거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반사의 질서에 행위에 해당되면 당연히 범죄행위는 무효가 되죠.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추인 따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직 이행을 하기 전이다. 예를 들어서 도박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근데 안 빌려줬어 아직. 그럼 줄 필요가 없어요.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어요. 문제는 이행을 이미 했어요. 도박 자금을 빌려줬어요. 자, 아까 범죄가 무효가 됐을 때 준 게 있으면 돌려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걸 부당이득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범죄가 무효가 되었을 때 그 무효 원인이 반사회 질서 행위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부정해버려요. 우리 민법 746조에 불법 원인급여라는 게 있어요. 반사의 질서 행위로 뭔가를 준 사람, 이 주는 행위가 불법한 원인에 의해서 준 거다. 그걸 줄여서 불법 원인급여라고 그래요. 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이 되면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반사적으로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됩니다. 그 내용이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지요.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정도가 이제 반사의 질서 행위인데요. 그 반사의 질서 행위 중에서 지금 보셨던 판례 사안들을 중심으로 다음형 반사의 질서 행위인 것은 아닌 것은 이런 형태의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반사의 질서 행위 중에서 따로 하나를 떼내서 사례 형태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부동산 이중매매입니다. 지난 순환에는 이 부동산 이중매매의 가장 기본적인 틀만 잡았어요. 오늘은 조금 더 확장을 합니다. 자, 이중매매. 갑이 토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걸 을한테 처음에 팔아요. 근데 아직 등기를 안 넘겨줬어요. 등기를 넘겨줘야만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갑니다. 아직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는 갑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이 갑이 돈을 더 많이 준다는 병한테 또 팔았어요. 이매매 이렇게. 제1매매계약과 제2매매계약이 있죠. 일단 이 상태에서는 제1매매계약도 유효하고요. 제2매매계약도 유효한 게 원칙이에요. 둘 다 유효해요. 을이 내가 먼저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내가 우선한다 이런 말 못해요. 계약은 여러 번 체결할 수 있고요. 각각의 계약은 일단은 유효합니다. 자, 이때 을이 갑에 대해서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을 거고요. 병도 이전등기 청구권인데 당연히 이 이전등기 청구권은 평등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을이 내가 먼저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내가 먼저 등기 넘겨받아야 된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은 어느 게 먼저 체결되느냐 이거 묻지 않고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등기 넘겨받는 자가 소유권 취득하겠죠. 갑의 입장에서는 돈 많이 주는 얘한테 등기를 넘겨줄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도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제1매매, 제2매매 모두 유효하고 제1매수인의 이전등기채권, 제2매수인의 이전등기채권 각각 다 유효하다. 다만 평등하기 때문에 먼저 등기를 넘겨받는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따라서 이때 을은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내가 먼저 샀는데 왜 중간에서 가로챘냐 이런 말 하고 싶죠? 못해요. 찍소리 못합니다. 대신 을은 갑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갑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후에 갑이 병에게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을에 대해서 이전 등기하는 게 불가능해졌죠. 계약 체결 후에 불가능해졌습니다.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인데 얘 잘못이죠. 그걸 처리하는 게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래서 을은 갑을 상대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추구하게 됩니다. 너 왜 나한테 등기를 넘겨주지 않았냐? 이 채무 불이행 책임의 대표적인 내용이 을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런 책임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처리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이게 3중 매매든 4중 매매든 5중 매매든 다 똑같습니다. 먼저 등기 넘겨받는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사람은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추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더라. 우리 판례 이해할 때. 예외가 어떤 거냐? 갑일과 제1 매매를 했고 병과 제2 매매를 해서 병에게 등기를 넘겨줬는데 예외적으로 요 제2 매매가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예외적으로 그 요건이 뭐냐? 원칙이 유효하니까 무효가 되려면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 요건이
두 개 다 매도인의 배신행위.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배신행위, 배임행위, 여기 하나 있어야 되고, 요 매도인이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뭐 해야 된다? 적극가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해야 된다. 그래야만 반사의 질서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래요. 자, 이때 특히 매도인은 이미 배신을 때렸죠? 을에게 넘겨줘야 될 놈이 이렇게 넘겨줬어요. 거기에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한다는 건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제2매수인이 제1매매 사실, 이미 을한테 팔렸다는 사실, 이걸 알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는 것만으로 안 돼요. 알면서 먼저 적극적으로 팔으라고 매도를 권유하고 요청을 하고요. 여기까지만도 안 돼요. 결국 뭐까지 가야 돼? 계약 체결에 이르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요 세 가지를 모두 갖췄을 때 뭐라고 부른다? 적극가담이라고 부른다. 이게 우리 판례야. 그래서 우리 판례 중에는 알면서 샀다? 이것만으로는 적극가담 아니다. 알면서 팔으라고 한 사실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적극가담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자, 요런 요건을 갖추면 제2매매가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가 되니까 병등기도 무효가 돼요. 병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병과 거래한 정, 병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병등기를 믿고 거래한 정, 이 사람은 이 병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몰랐든 모르는 걸 선이 알았든 아는 걸 악의,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전득자 얘는 병과 거래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얘는요,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지만 얘는 이 병에 대해서 담보 책임이라는 걸 추구할 수는 있어요. 이제 매매에서 별도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제2매수인, 무효인 제2매수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등기는 말소될 운명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을에 의해서 말소될 운명입니다. 우리 대법원이 제2매매를 무효로 하는 이유는 제1매수인으로 하여금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무효로 만들어요. 두 번째,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얘는 이전 등기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등기가 누구한테 있어요? 병한테 있어요. 이 병으로부터 직접 이전 등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을과 병은 계약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을은 누구한테 등기를 넘겨받아야 돼? 갑. 그러려면 이 등기를 말소시키고 갑 명의로 회복을 해야 되겠죠. 이때 갑이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갑이 을을 상대로,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을이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 말소 청구 못합니다. 을과 병은 아무런 계약관계 없으니까. 그러면 병 등기는 어떻게 해야 말소되는가? 을이 갑을 대신해서 말소를 청구해요. 대신한다는 말을 대위라고 그러죠. 민법에서는 갑을 대위하여 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직접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제2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제2매수인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되었을 때 매도인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고 제1매수인도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딱 하나만 가능하다.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됐죠? 근데 여기 하나 더 등장하는 게 이 제1매수인이 무효가 된 이 제2매매계약을 채권자 취소권 행사해서 취소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요거 안 된다 그래요. 제2매매계약은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취소될 수는 없다. 채권자 취소권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아니니까 결론만 기억하세요. 뭔지 몰라도 돼. 채권자 취소권 행사해서 제2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자, 요게 우리 판례 이중매매 이론인데요. 이걸 확장시킵니다. 제1행위가 매매가 아닌 경우에도 이걸 이론을 확장시키고요. 제2행위가 매매가 아닌 경우에도 확정됩니다. 자, 제1행위가 매매가 아닌 경우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갑소유 땅에 을이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완성이 돼요. 그럼 얘는 이전등기 청권이 있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이 홀랑 팔아먹었어요. 병한테. 그리고 병이 적극가담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반사의 질서 행위가 된다 그래요. 그럼 제1행위는 매매가 아닌 뭐였었어요? 점유 취득시효 완성. 이 경우에도 이런 이중매매와 관련된 우리 대법원 판례 이론이 그대로 확
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순환은 여기까지. 한 2개 더 남았어요. 그건 나중에 하고요.